AI 반도체의 밸류체인과 자본시장의 최전선에서 뛰고 계신 분석가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층적으로 파헤쳐볼 주제, 아주 명확하면서도 꽤 묵직합니다. 지금 다들 HTS 모니터 보시면서 좀 안 믿기실 텐데요. 맞아요. 대한민국 자본시장 역사상 최후의 사태죠. 코스피 6000 시대 개막, 그리고 삼성전자 20만 원 돌파. 네, 오늘 대화의 미션은 바로 그 화려한 전광판 숫자들의 진짜 이면을 완벽히 해부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다룰 핵심 자료들이 2026년 2월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소스들이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가 국민성장펀드 1호 지정 관련 정부 브리핑 자료고요. 그리고 평택 P5 건설 현장의 공학적 진척도를 담은 최신 심층 보도 영상.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 및 사내 유보금 데이터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뉴스 요약이 아닙니다.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신 자본시장 분석가님들의 날카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겁니다. 건설 현장의 그 흙먼지 날리는 토목공학적 디테일이 네, 그게 어떻게 HBM4의 수율 방어라는 재무적 결과로 직결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왜 시장에서 밸류에이션 재평가, 그러니까 멀티플 상향으로 이어졌는지 그 구조적 메커니즘을 짚어보는 거죠. 파편화된 정보들을 하나로 쫙 연결해서 거대한 산업적 맵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가장 먼저 그 자금 조달이라는 핏줄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지금 전 세계는 그야말로 반도체 보조금 전쟁 중이잖아요. 미국은 반도체법, 그 CHIS 액트 2.0으로 세액 공제를 무려 30%로 늘렸고요. 거기에 천문학적인 직접 보조금을 뿌리고 있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국 기업인 라피더스에 1조 2천억 원을 그냥 쏘고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한국의 정책 방향은 결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초저리 대출 2조 5천억 원을 택했어요. 제가 재무제표를 보는 입장에서 얼핏 생각해보면 부채는 결국 부채다. 맞아요.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갚아야 할 빚이고 부채 비율만 늘어나는 간접 지원 아닌가 하는 의문이 확 들거든요. 보조금으로 그냥 꽂아주는 경쟁국들 대비 좀 약한 거 아닙니까? 표면적으로만 보면 충분히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한국식 지원 방식이 가진 고도의 효율성이 보입니다. 분석가 여러분이 여기서 모델링에 반영해야 할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적시성 그리고 유동성 펌프 역할입니다. 적시성과 유동성 펌프라. 구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죠? 산업은행 중심의 첨단 전략 산업기금 2조 원이 연 3%대 초반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5대 시중은행이 총 5천억 원의 신디케이트론을 묶어서 들어왔죠. 연 3%대 초반이요? 요즘 같은 금리 환경에서 그 정도 규모를 그 금리로 땡기려면 초우량 기업이라도 4%는 훌쩍 넘기죠. 단순 계산만 해봐도 시중 조달 금리 대비 최소 1%포인트 이상 저렴하네요. 2조 원에 대입하면 연간 200억 원 이상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그 200억 원이라는 이자 절감액 숫자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요? 국가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총 60조 원이 투입될 P5 건설 초기에 자금줄이 마르는 것을 원천 차단했다는 점입니다. 아, 돈맥 경화를 막았다. 민간 자본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크라우딩인 효과를 낸 거죠. 그러니까 이 초기 유동성이 꽉 막힌 혀를 뚫어줬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무식할 정도의 속도전을 벌일 수 있는 기저자금이 된 거군요. 완벽한 패스트트랙의 동력이 된 셈입니다. 자연스럽게 현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제가 그 드론 촬영된 P5 현장 보도 영상을 봤는데 와, 스케일에 정말 압도당했습니다. 길이가 무려 650m에 달하죠. 네, 그런데 거기서 아주 흥미로운 공학적 디테일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유틸리티 설비가 집약된 복합동 공사 방식 말입니다. 복합동, 가스나 화학물질 처리 장비가 들어가는 반도체 라인의 심장 같은 곳이죠. 보통 공기를 획기적으로 당기려면 기둥이나 벽면을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와서 조립만 하는 PC-조 방식을 전면적으로 쓰는 게 상식이잖아요. 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방식이 빠르고 분진도 적죠. 영상을 보니까 외부 마감은 PC-조를 택했는데 건물의 하중을 버티는 뼈대, 그러니까 기둥은 무려 29개월 동안 철골 칼럼으로 올리고 있더라고요. 네, 아주 엄청난 역사가 진행 중이죠. 무거운 철골을 굳이 뼈대로 고집하는 이 묘한 하이브리드 방식, 왜 이러는 겁니까? 아주 예리한 관살입니다. 그게 바로 패배의 최종 퀄리티, 즉 수율을 결정짓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수율죠.
골조 공법이 수율이랑 직결된다고요? P5 내부에는 수만 톤에 달하는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와 식각 장비들이 들어섭니다. 아, 그 엄청나게 예민한 장비들. 맞습니다. EUV 장비는 나노미터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아요. 주변에서 발생하는 아주 미세한 진동조차 완벽하게 제어하지 못하면 칩 수율은 그 자리에서 박살납니다. PC조가 빠르긴 하지만 진동 제어나 막대한 수집 하중을 견디는 데에는 한계가 있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외부 마감으로 공기를 단축하면서도 뼈대는 진동을 흡수하고 하중을 버티는 막대한 철골 칼럼 구조를 유지하는 겁니다. 진동 제어라는 퀄리티를 절대 타협하지 않으면서 공기도 줄이는 최적의 공학적 타협점을 찾은 거네요. 여기에 패스트 트랙 공법이 결합됩니다. 구조물을 울리면서 동시에 유틸리티 배관을 동시다발적으로 까는 거죠. 아, 그래서 5의 핵심인 3층 구조 클린룸 완공 시점이 기존보다 무려 6개월이나 앞당겨진 거군요. 2026년 3분기로. 네, 타임투마켓이 생명인 AI 반도체 시장에서 이 6개월 단축은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2027년 말 상업 양산 궤도에 오른다는 건 정말 판을 흔드는 무기겠네요. 그렇습니다. 시장 지배력을 줄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을 공학의 힘으로 창출해낸 겁니다. 그런데 공장 짓는 속도만 빠른 게 아닙니다. 현장 분석에서 포착된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더 있었죠. 네, 눈치채셨군요. 멀쩡히 잘 쓰던 대규모 CDC 물류창고를 지금 속도전으로 다 부수고 있단 말이죠.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만한 장면이죠. 그러니까요. 그 창고 짓는 데 들어간 수천억 원의 매몰 비용을 그냥 허공에 날리는 셈인데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여기서 매력적인 포인트는 바로 삼성전자의 과감한 자본 배분 전략입니다. 자본 배분 전략이요? CDC 철거는 2026년 5월까지 완전히 부지를 비워내기 위한 결단입니다. 그래야 바로 다음 세대인 P6의 터프하게 공사를 단 하루의 끊김도 없이 심리스하게 이을 수 있거든요. 아, 끊김없이 팹 공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몰 비용을 희생했다. 다가올 AI 반도체 수요 폭발을 고려하면 기존 인프라 유지보다 새로운 팹 확보가 훨씬 가치 있다는 냉혹한 기회비용 계산이 깔린 거죠. 정말 살벌하네요. 이런 공격적이고 과감한 배팅을 가능하게 하는 뒷배경. 역시 자본력 아닐까요? 네, 바로 163조 원이라는 엄청난 실탄 이야기로 넘어가야겠네요. 2026년 2월 공시된 사상 최대 실적 데이트죠. 163조 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 막대한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분석가 여러분이 이 숫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수율입니다. 수율이요? 현재 삼성전자의 10나노급 6세대, 즉 6셀 D램 수율이 60% 안팎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 HBM4를 만들기 위한 토대인데 수익성을 내려면 최소 80%는 뚫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수익성 임계점을 뚫기 위해 이 163조 원의 현금이 전량 투입되는 겁니다. 돈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겠네요. 외부 차입 없이 대당 수천억 원에 달하는 최신 EUV 장비를 추가 매입하고 회로 설계 변경에 따른 막대한 마스크 재제작 비용을 감당하는 거죠. 고금리 환경 속에서 패스트트랙 현장 인건비 인상분까지 자체 현금으로 다 흡수하고요. 이자 비용 누수 없이 수십조 원의 캐펙스를 집행하며 수율 임계점을 강제로 돌파해내는 것. 이게 바로 압도적인 재무적 혜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재무와 공학이 결합된 결과가 바로 주가 20만 원 돌파와 코스피 6천 시대 개막으로 이어졌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하루에 2조 3천억 원을 순매수했죠. 스마트 머니들이 움직인 겁니다. 시장은 도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단순한 AI 테마 랠리는 아니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낡은 사이클 산업 잣대를 버리고 구조적 프리미엄을 부여한 결과입니다. 핵심 트리거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베라 루빈 라인업에 적용될 듀얼빈, 즉 투트랙 전략입니다. 듀얼빈 전략. 이거 좀 직관적으로 풀어볼까요? 글로벌 공급망 지형도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경쟁사들은 수율의 안정성을 택했어요. 기존 1B D램을 활용해서 차상위 메인스트림 티어를 맞는 안전한 길을 선택했죠. 반면 삼성전자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수율 리스크를 막대한 현금으로 감수하면서 가장 앞선 1C D램과 4나노 파운드리 로직 다이를 결합해버렸죠. 그래서 초당 13GBps라는 괴물 같은 하이엔드 최상위 HBM4를 구현해낸 거군요. 네, 엔비디아가 최상위 제품을 원할수록 삼성전자는 개당 700달러 선의 독보적인 프라이싱 파워를 쥐게 됩니다. 남들이 안전한 시장을 노릴 때 압도적인 하이엔드 시장을 독식해버리는 거네요. 자본시장은 이 극단적인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확인했고 이를 멀티플 상향으로 화답한 겁니다. 자본이 유동성을 뚫고
공학이 시간을 단축하며 자본이 수율 한계를 박살내는군요. 자본시장 분석가인 여러분에게 이 흐름은 정말 명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과거의 사이클 산업잣대로는 지금의 구조적 슈퍼사이클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오늘 분석에서 놓치면 안 될 퍼즐 조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생 생태계 구축 전략이요. 그 부분도 장기 밸류에이션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수조 원대 금융 패키지도 지원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P5 양산 라인을 실증 테스트베드로 개방했다는 점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걸 개발해도 실제 양산 라인에서 테스트를 못해서 데스밸리에 빠지고 나는데 삼성이 그 비싼 인프라를 내어주는 거군요. 표면적으론 상생이지만 냉혹하게 보면 이건 무서운 락인 전략입니다. 생태계를 빨아들이는 거네요. 삼성의 인프라에서 검증된 소부장 기업들은 결국 수직 계열화 수준으로 삼성의 표준에 종속됩니다. 국내 공급망을 내재화하는 고도화된 전략이죠. 설계부터 패키징, 생태계 검증까지 전부 거대한 팹 안에서 이루어지는군요. 네,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신 분석가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팹 안에서 턴키로 완성되는 시대에 과연 파운드리 시정 점유율이나 독립적 생태계 같은 과거의 파편화된 지표들이 여전히 유효한 밸류에이션 척도가 될 수 있을까요? 와, 기존 분석 틀을 완전히 박살내는 화두네요. 어쩌면 AI 시대에는 오직 수율과 속도로 증명되는 턴키 지배력만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평가 지표로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직 턴키 지배력만이 살아남는다. 오늘 집중 탐구한 데이터와 현장의 이면이 여러분의 다음 투자 모델링에 날카로운 인사이트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다음에도 가장 흥미롭고 깊이 있는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